서은채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려한 백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의복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영혼을 옥죄는 은색 사슬처럼 느껴졌다.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안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 선율은 우아함보다는 비극적인 장송곡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져가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 재물처럼 바쳐져 이 기괴한 정략 결혼을 선택해야만 했다. 창밖에는 이미 수많은 하객이 도착하여 이 비극적인 결말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다. 은채는 차가운 손등을 비비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운명은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강그룹의 막내 아들인 강진혁은 사교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매일 밤 강남의 클럽을 전전하며 돈을 뿌리고 다니는 방탕한 생활은 기본이었고 최근에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겹쳐 통제불능의 상태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서은채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딸을 그런 지옥 같은 구덩이로 밀어넣은 것이다. 은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결심했다. 비록 강제로 맺어진 인연일지라도 결코 그들에게 휘둘리거나 무너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거만한 표정의 강대만 전무가 들어왔다. 그는 강진혁의 백부이자 현재 강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야심가였다. 그는 은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불쾌한 시선을 보냈다. 서양식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은채에게 다가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경고했다. 오늘 결혼식에서 진혁이가 어떤 소란을 피우더라도 신부로서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쥐어 눌렀다. 결혼식장은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은채가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갈 때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미친 망나니에게 팔려간다는 동정 어린 시선과 비웃음이 뒤섞여 그녀의 귓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단상 앞에 서 있는 강진혁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훤칠하고 당당해 보였으나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은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정체불명의 흐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은채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손을 흔들며 크게 웃기 시작했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진혁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예복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까먹거나 갑자기 옆에 서 있는 화분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사회자가 신랑과 신부의 서약을 묻는 순간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장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은채의 아버지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은채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소매를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찰나의 순간 은채는 보았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 너머로 아주 깊고 차가운 이성이 번뜩이는 것을 말이다. 피로 연장에서의 소동은 더욱 심각해졌다. 강진혁은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기도 하고 스테이크를 손으로 집어먹으며 주위의 시선을 즐기는 듯했다. 강대만 전무를 비롯한 강씨 가문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자기들끼리 권력의 향방을 논하기에 바빴다. 은채는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묵묵히 신부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진혁이 일부러 사람들의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바닥에 떨어진 포크를 줍는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스치듯 지나갈 때 아주 작고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다. 참을성이 꽤 좋으시네요. 라는 짧은 한마디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도착한 강씨 가문의 본가는 거대하고 음침한 요새 같았다.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대저택은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듯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은채는 낯선 방에 짐을 풀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정말 소문대로 미친 망나니일 뿐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전략가인지 혼란스러웠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진혁은 여전히 식탁 아래에서 발을 구르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은채는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극적인 행동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태가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은채는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복도의 조명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바닥의 카펫은 그녀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흡수했다. 그때 복도 끝에 위치한 진혁의 서재 문틈으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낮 동안 보여주었던 그의 산만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분한 빛이었다. 은채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 문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혁은 안경을 쓴 채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 지수와 복잡한 알고리즘 그래프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낮에 멍청한 웃음을 짓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한 명의 승부사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며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은채는 숨을 죽인 채 그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강진혁은 영어를 포함한 여러 외국어로 누군가와 화상통화를 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진혁은 잠시 고개를 들어 화면을 응시하더니 마치 누군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은채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으나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거기서 훔쳐보고만 있을 건가요? 라고 묻는 그의 말투에는 낮의 광기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은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천천히 서재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진혁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거대한 야망과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다. 진혁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강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강대만 전무의 횡령 증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남아야 했는지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했다. 부모님의 의문의 죽음 이후 그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적들로 가득한 이 저택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망난이라는 가면을 썼고 물 밑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온 것이다. 은채는 그가 보여준 엄청난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진혁은 은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 위험한 연극에 동참하여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준다면 그녀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은채는 이것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곧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답하며 자신도 이 싸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진혁의 입가에 흥미로운 듯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 이 저택은 두 사람의 전장이며 동시에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진혁은 다시 예전의 정신 나간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우유를 마시다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렸고 하인들은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은채는 어제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수건으로 그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찰나의 교감이 오갔다. 강대만 전무는 식당에 들어서며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비웃었지만 은채는 더 이상 그의 비아냥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시작했고 자신의 남편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채는 가문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진혁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며 조신한 며느리 연기를 했고 밤에는 서재에서 진혁과 함께 적들의 숨통을 조일 전략을 짰다. 진혁은 은채의 명석한 두뇌와 강단 있는 성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싸워오며 느꼈던 외로움이 은채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단순히 계약관계로 시작된 2년 이상의 유대감을 쌓아갔다.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강대만은 진혁이 정말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에서 저명한 정신과 의사를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진혁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그의 상속권을 영구히 박탈하려는 악랄한 계획이었다. 은채는 우연히 복도에서 강대만의 통화를 듣게 되었고 긴박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둘러 서재로 달려가 진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진혁의 얼굴이 차갑게 식어내렸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강대만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더 큰 함정을 파기로 결정하며 은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의사의 방문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했다. 진혁은 어떤 자극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외부인의 눈에는 전형적인 환자로 보이도록 연기해야 했다. 은채는 그 과정에서 진혁이 겪어온 고통의 깊이를 체감하며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그를 안아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진혁은 그녀의 온기에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있던 그의 마음이 은채라는 태양 아래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연인이자 전우로서 거대한 폭풍우 앞에 당당히 맞설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이 밝았고 강대만은 기김요묘한 웃음을 지으며 저명한 의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저택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모든 고용인이 숨을 죽인 채 거실에 모였다. 은채는 우아한 자세로 차를 따르며 태연하게 손님들을 맞이했다. 진혁은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 쌓기를 하며 의사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았다. 의사는 예리한 시선으로 진혁의 눈빛과 근육의 떨림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대만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은채에게 다가와 곧 자유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건넸지만 은채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의사는 진혁에게 강력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려 시도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진혁은 공포에 질린 연기를 하며 은채의 뒤로 숨었고 은채는 단호하게 의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환자의 인권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은채는 미리 준비한 가짜 약을 진짜와 바꿔치기 하는 기질을 발휘했다. 진혁은 가짜 약을 먹고 발작을 일으키는 척하며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의사는 당황하여 자신의 진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강대만은 분노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은채의 대담한 행동 덕분에 진혁의 위기는 오히려 강대만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 소동이 끝난 후 의사는 진혁의 상태가 약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며 강대만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저택을 떠났다. 강대만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서재로 사라졌다. 은채와 진혁은 방으로 돌아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혁은 은채를 끌어안으며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은채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함께 이겨내자고 속삭였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있는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 은채는 저택 안에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하인들은 그녀의 기백에 눌려 더 이상 진혁을 무시하지 못했고 강씨 가문의 어른들도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은채는 자신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이용하여 저택 내부에 자신들만의 정보망을 구축해 나갔다. 진혁은 그녀의 성장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더 큰 투자 계획을 구상하며 반격의 서막을 올렸다. 그들은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으며 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균열을 내기 위한 첫 번째 돌을 던질 준비를 마쳤다. 폭풍전야의 정막 속에서 은채는 서재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마치 자신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목표물처럼 반짝거리고 있었다. 옆에서 진혁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었다. 그는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은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설령 모든 것을 잃더라도 서로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하나의 실타래처럼 엉켜 거대한 파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비극으로 시작된 결혼은 그렇게 위대한 복수극의 서막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강씨 가문의 대저택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곳을 흐르는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은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의 하인들에게 지속적인 업무를 배분하며 새로운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을 차근차근 갖추어 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은채가 가문의 복잡한 가계부와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자 곧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장식품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다져나갔다. 그때 위층에서 요란한 소음과 함께 강진혁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고요했던 아침의 평화를 순식간에 깨뜨려 버렸다. 그는 화려하다 못해 눈이 아픈 원색 무늬의 파자마 차림으로 손에는 커다란 장난감 총을 든 채 사방에 물을 뿌려대며 괴성을 질러댔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하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고 우아하게 차려진 식탁 위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 엉망진창으로 변하고 말았다. 진혁은 은채를 발견하자마자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그녀의 고급스러운 드레스 위로 물을 쏘아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채는 차분하게 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고는 진혁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명령했다. 진혁은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이내 혀를 내밀며 메롱 소리를 내고는 식탁 의자에 거꾸로 앉아 접시에 담긴 베이컨을 손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주위의 고용인들은 혀를 차며 역시 미친 망나니는 어디 가지 않는다며 수군거렸지만 은채는 그들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혁의 손동작을 면밀히 살폈다. 그의 행동은 겉보기에 무질서하고 광기 어린 것처럼 보였으나 은채의 날카로운 눈에는 그가 던지는 베이컨의 위치나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이 일정한 규칙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진혁이 일부러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이 연극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더욱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오후가 되자 은채는 저택 내부의 도서관을 찾아가 강씨 가문의 역대 기록과 진혁의 어린 시절에 관한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서가 사이에서 그녀는 진혁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신문 스크랩북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사진 속 소녀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총기 어린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이미 10대 시절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하고 최연소로 대학에 입학할 만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유망주였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은채는 그런 천재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지능이 퇴행했다는 세간의 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며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음을 직감했다. 저녁 무렵 은채는 정원을 산책하는 척하며 진혁의 동선을 파악하려 했었고 그가 저택 뒤편에 낡은 별채를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별채는 하인들 사이에서도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버려진 장소였지만 진혁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은신처가 될 수 있었다. 은채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어둠이 짙게 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리 없이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나무문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내부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희미한 기계 작동음과 함께 푸른색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저택의 외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과 여러 대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모니터 위로는 복잡한 수식과 함께 전 세계 금융시장에 실시간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강진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낮에 바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매를 빛내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순식간에 정리해 나가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키보드 위를 매끄럽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고스트라는 닉네임과 함께 경이로운 수익률 그래프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고스트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은채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고 문가에 기대어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진혁은 그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시장이 폐장하려면 아직 5분이 남았으니 잠시만 기다리라는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 동안 들었던 아이 같은 하이톤이 아니라 깊은 저음의 위험 있는 성인 남성의 것이었으며 그 안에 서린 카리스마는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은채는 그가 내뿜는 강력한 기운에 압도되면서도 동시에 그가 왜 이토록 처절한 이중생활을 선택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5분이 흐른 뒤 진혁은 모니터를 끄고 의자를 돌려 은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는데 그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였다. 그는 은채에게 여기까지 온 용기는 가상하지만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진혁의 거대한 체구와 날카로운 분위기가 은채를 압박해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은채는 당신을 돕고 싶다고 말하며 강대만이 당신의 부모님을 죽이고 이 자리를 찬탈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자신 또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진혁은 은채의 당돌한 제안에 잠시 실수하며 가냘픈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조소했지만 은채는 자신이 법조계와 정계에 가진 인맥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녀는 강대만이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허점을 이미 파악했으며 그를 법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혁은 은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집념과 영민함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완벽한 파트너가 바로 앞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은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진짜 이름과 목표를 다시 한번 나지막이 읊조리며 동맹을 수락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낮에는 여전히 광인과 피해자 신부 연기를 하며 적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다. 진혁은 은채에게 비밀 통신기기를 전달하며 외부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맡겼고 은채는 집안의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척하며 내부 첩자들의 동태를 감시했다. 한 번은 강대만의 아들인 강인호가 은채에게 추근대며 무례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진혁은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그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의 주머니에서 기밀이 담긴 USB를 빼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은채는 그런 진혁의 모습에서 짜릿한 쾌감을 느꼈고 자신들이 벌이는 이 위험한 도박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은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혁이 왜 자신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가끔씩 차가운 벽을 세우느냐는 점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서재에서 함께 전략을 짜면서도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했으나 진혁은 항상 감정을 억제하며 비즈니스적인 태도만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은채는 그가 겪었을 배신과 상처의 깊이가 짐작조차 되지 않아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지만 어느 날 밤술에 취해 들어온 진혁이 잠결에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고 진혁은 그 따뜻한 온기의 의지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어색한 표정으로 은채를 대했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진 눈빛을 보냈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약점까지 공유하는 진정한 사이가 되었다. 강대만 측은 진혁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조바심을 느끼며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기 시작했고 이는 진혁이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다. 은채는 강대만의 비서실에 자신의 사람을 심는 데 성공했고 그가 해외 카지노에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하여 진혁에게 전달했다. 진혁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와 금융 공격을 준비하며 강대만의 몰락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저택에 예기치 않은 손님이 방문했는데 그는 진혁의 과거 연인이자 현재는 강대만의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는 유진이라는 여배우였다. 그녀는 진혁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은채의 자리를 위협하려 들었고 저택하는 두 여자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인해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은 진혁과의 추억을 들먹이며 은채의 자존심을 긁어놓았지만 은채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의도를 단번에 간파하고
오히려 그녀가 강대만에게 보고하는 정보들을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은채의 영리한 대처 덕분에 유진은 오히려 진혁이 완벽하게 미쳐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게 되었고, 강대만은 승리를 자신하며 방심의 늪에 빠졌다. 은채는 유진을 돌려보낸 뒤 진혁에게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진혁은 먼저 다가와 과거의 감정은 모두 죽었으며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오직 은채뿐이라고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채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운명을 건긴 입맞춤으로 사랑을 확인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으며 오직 정의를 구현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일만이 남았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터뜨릴 대형 폭탄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승리의 여신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을 안겨주었는데, 강대만이 진혁의 별채 비밀실을 우연히 발견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말았다. 은채는 기지를 발휘하여 저택에 불이 났다는 소동을 일으켜 강대만의 시선을 돌렸고, 그 사이에 진혁은 모든 장비를 안전하게 폐기하거나 숨길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은채는 가벼운 화상을 입었지만 진혁의 비밀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고, 진혁은 부상당한 그녀를 안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강대만과 그 일당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한 최종 단계의 명령을 고스트 시스템에 입력했고, 거대한 금융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강그룹의 주가는 기이한 변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강대만은 자신의 자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도 모른 채 당황하며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댔다. 진혁은 방 안에서 차분하게 모니터를 응시하며 적들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갔고, 은채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무너져 내리는 강씨 가문의 위용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토록 거대해 보이던 저택은 이제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진실의 빛이 어둠을 뚫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복수극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으며, 긴 밤이 지나고 승리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초록빛 잎사귀들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겨울의 문턱에서 불어오는 날카로운 바람은 저택의 두꺼운 창문을 두드리며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다. 서은채는 거울 앞에 서서 검은색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으며 오늘 열릴 가족회의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했으며 입술은 단호하게 다물어져 있어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마주할 적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거실로 내려가자 이미 강대만 전무와 그의 측근들이 모여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은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인사는커녕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자신들끼리 은밀한 대화를 이어갔다. 강대만은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거만한 자세로 시거를 태우고 있었고, 그 옆에 앉은 강인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채를 조롱하듯 훑어보았다. 집안의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탐욕에 눈이 멀어 진혁의 불행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간들이었다. 은채는 그들의 비릿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우아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강진혁은 평소보다 더 심한 기행을 보이며 거실 바닥을 뒹굴고 있었지만 은채는 이제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바닥에 이해할 수 없는 낙서를 그리며 큰 소리로 웃어댔고, 하인들은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강대만은 진혁의 모습을 가리키며 저런 정신나간 녀석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주권을 박탈하겠다는 안건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은채에게도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그녀의 가문을 완전히 매장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은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강대만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률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진혁의 상속권이 법적으로 얼마나 견고한지 설명했고, 강대만이 추진하는 안건이 절차상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냈다. 은채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한 강대만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책상을 내리쳤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은채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대담함을 보였고 적들은 그녀의 기백에 눌려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강대만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듯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은채의 친정기업인 서진물산에 회계 부정 의혹 문건을 내밀었다. 그는 은채가 이 결혼을 이용해 가문의 횡령을 덮으려 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그녀를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이는 사전에 정밀하게 기획된 함정이었으며 은채로서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공격이었기에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강인호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은채를 사기꾼이라 몰아붙이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주위의 모든 시선이 은채를 비난하고 있었고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홀로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 바닥에서 낙서를 하던 진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은채의 발등에 자신이 그리던 종이 한 장을 툭 던졌다. 그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거실 구석으로 도망쳐 숨었지만 은채는 그 종이 뒤편에 적힌 아주 작은 숫자의 조합을 발견했다. 그것은 은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진물산의 진짜 회계장부와 연결된 클라우드 저장소의 암호였다. 진혁은 정신 나간 척을 하는 와중에도 은채의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은밀하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었다. 은채는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즉시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은채가 화면을 확인하는 동안 강대만은 승리를 확신한 듯 은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서명하면 친정의 비리를 눈감아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은채는 화면을 가리키며 오히려 강대만이 서진 물산의 하청업체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역방향의 증거를 공개했다. 강대만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진혁이 제공한 정보는 강대만이 지난 수년간 공들여 숨겨온 치부였으며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그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은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역전의 한 방을 날렸다. 당황한 강대만은 그것이 조작된 자료라고 소리쳤지만 은채는 이미 해당 자료를 검찰과 언론사에 예약 전송해 두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를 압박했다. 극한의 공포를 느낀 강대만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강인호와 다른 추종자들도 허둥지둥 그를 뒤따라 나갔고 거실에는 오직 은채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진혁만이 남았다. 은채는 긴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진혁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고 은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말 잘해주었다고 따뜻하게 속삭였다. 두 사람은 어둠이 내린 거실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승리의 기쁨과 함께 다가올 더 큰 전쟁을 준비하기로 다짐했다. 진혁은 이번 일로 강대만이 더 악랄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은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은채는 그의 눈에서 비치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이 이 남자를 선택한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전우로서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화려한 저택의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힘을 내뿜고 있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진혁은 자신의 고스트 시스템을 가동하여 강대만의 해외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은채는 옆에서 법적 대응 전략을 짰다. 진혁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화면에는 강대만이 숨겨둔 막대한 규모의 자산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이 자금들을 하나씩 동결시키며 적의 자금줄을 마르게 할 계획이었고 은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했다. 두 천재의 협업은 완벽한 시너지를 내며 강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악의 세력을 향해 서서히 칼날을 겨누었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고 누구도 그들을 멈출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채는 진혁의 천재적인 통찰력에 매일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가 가진 고독한 내면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진혁 또한 은채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동화되어
오랫동안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밤마다 커피를 마시며 미래의 계획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는 평범한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강대만이 최후의 수단으로 진혁을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하려는 사설 구급대를 고용했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은채는 주먹을 불끈쥐며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은채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저택 주변에 믿을 수 있는 경호원들을 배치했고 진혁은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적들의 침입에 대비했다. 그들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치밀한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진혁은 은채에게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은채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당신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강한 어조에 진혁은 큰 감동을 받았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얻었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새벽 예고대로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저택 입구를 가로막았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했다. 강대만이 보낸 자들은 법원의 명령서라고 주장하는 가짜 서류를 들이밀며 강제로 끌고 가려 했지만 은채는 이미 녹취와 영상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적들이 폭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미리 매복해 있던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들을 제압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은채는 그 중심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강대만의 죄목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진혁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방에서 태연하게 모니터를 주시하며 강대만의 주식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강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강대만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혁을 처리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들려오는 것은 경찰의 사이렌 소리뿐이었다. 은채는 현장을 수습한 뒤 강대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대만의 절규는 승리의 전주곡처럼 감미로웠고 은채는 승리의 여신이 자신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음을 느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강대만은 무단 침입과 가짜 서류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강그룹 내의 그의 입지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은채와 진혁의 완벽한 방어와 공격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그들의 이름은 재계의 전설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혁은 아직 배후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악의 무리가 있음을 직감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은채를 안심시키며 이제 시작일 뿐이니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듬었고 은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복수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은채는 저택의 안주인으로서 무너진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았고 진혁은 어둠 속의 지배자로서 자신의 힘을 서서히 세상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력한 주권자였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저택의 발코니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듯 눈부시게 빛났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지혜는 복수의 칼날이 되어 적들을 떨게 만들었다. 그렇게 은채와 진혁의 위대한 투쟁은 찬란한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폭풍 같은 새벽이 지나고 저택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서은채는 거실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며 지난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되짚어 보았다. 강대만이 보낸 무리들을 몰아낸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아직 푸른 새벽빛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은채는 자신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발견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결전을 향한 설렘과 결연한 의지의 산물이었으며 그녀는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진혁의 비밀 서재가 있는 별채로 향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바꼭질 같은 연극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친 몇몇 하인들은 은채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켰다. 저택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어 있었고 권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모두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은채는 낡은 별채의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단호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방 안은 수많은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진혁은 안경을 쓴 채 복잡한 지표들이 나열된 화면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은채의 등장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의 망나니 같은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차갑고 지적인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은채에게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그녀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은채는 자신이 수집한 강대만의 비리 자료가 담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모든 진실을 공유할 때가 되었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그의 정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진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의자를 돌려 은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고스트라는 이름의 유령 투자자로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강대만의 계략임을 직감했다. 어린 나이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힘을 길러왔다. 그의 이야기는 깊은 슬픔과 분노로 점철되어 있었고 은채는 그가 겪었을 고통의 세월을 상상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으며 그를 향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의 일기장과 사건 현장의 사진들을 은채에게 보여주었다. 강대만은 당시 사고를 단순한 졸음운전으로 위장했지만 진혁은 차량의 제동장치가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해두고 있었다. 하지만 법은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이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금융시장의 괴물이 되어 강대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했다. 은채는 그가 가진 거대한 슬픔의 크기를 체감하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를 다독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며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은채는 진혁의 고백을 듣고 나서 자신의 결심을 전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는 신부가 아니라 그의 복수를 완성할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법조계의 인맥을 동원해 강대만의 법적 방어막을 해체하고 진혁은 금융시장에서 그의 자금줄을 끊어놓는 협동작전을 제안했다. 진혁은 은채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집념을 보며 그녀가 단순한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은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두 사람은 피로 맺어진 동맹보다 더 강력한 비밀 계약을 맺으며 서로의 운명을 하나로 묶기로 약속했다. 그들이 세운 첫 번째 목표는 강대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 사업인 프로젝트 이카루스였다. 이 사업은 강그룹의 자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의 이권이 얽혀있는 거대한 복마전이었다. 진혁은 이 프로젝트의 자금 구조가 사필 규정의 원칙을 벗어난 부실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고스트라는 지위를 이용해 해외 투자 자본을 유인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금을 회수하여 강대만을 파면시킬 계획을 세웠다. 은채는 옆에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며 강대만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차단해 나갔고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맞물렸다. 은채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그녀는 강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교계의 부인들을 만나며 강대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은밀히 확산시켰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법무팀을 동원해 강대만의 측근들이 저지른 탈세와 횡령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녀의 우아한 미소 뒤에는 적들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미수가 숨겨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은채가 미친 남편을 대신해 가문을 지키려 애쓰는 가련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고 이는 은채가 의도한 완벽한 위장이었으며 적들은 방심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진혁은 별채에서 칸이를 별채에서 시장의 흐름을 조종하며 강대만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렸다. 이는 더 큰 폭락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으며 탐욕에 눈이 먼 강대만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올가미인 줄도 모르고 추가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들였다.
진혁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적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떨어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은채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날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 번은 강대만의 아들인 강인호가 은채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다. 그는 진혁이 미친 것이 분명한 이 재산을 미리 분할해야 한다며 은채를 협박하고 무력으로 제압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진혁이 나타나 강인호의 팔을 순식간에 꺾어버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는 평소의 바보 같은 목소리가 아닌 죽음의 기운이 서린 낮은 음성으로 내 아내에게 손을 대는 자는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호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은채는 자신을 지켜준 진혁의 듬직한 모습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진혁은 은채의 상태를 살피며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진혁은 은채를 아는 채 자신이 너무 늦게 나타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은채는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며 규칙적으로 뛰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차가운 기계와 숫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한 남자의 생존 신호였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진혁은 은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에서 하나로 합쳐져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강대만이 저지른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진혁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증명하여 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최종 단계였다. 하지만 강대만 또한 구치소 안에서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은채를 납치해 진혁을 협박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며 이를 위해 악명 높은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은채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예감하면서도 진혁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태연하게 일상을 소화했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전사와 같았고 그녀의 강인함은 진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전략회의가 길어지던 어느 밤 진혁은 은채에게 고스트라는 이름의 유래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자신을 지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절에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은채라는 빛을 만나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온기를 되찾았다고 고백했다. 은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유령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서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진혁은 더욱 정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강대만의 자산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가올 내일의 승리를 확신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적의 심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겨누어져 있었다. 강대만의 측근 중 한 명이 은채의 설득에 감화되어 내부 고발자로 돌아섰다. 그는 강대만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비밀장부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은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현장을 급습했다. 그녀는 경호원들과 함께 비밀 금고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안에는 강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가득했다. 진혁은 은채가 무사히 돌아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격하게 끌어안았다. 이제 모든 패는 그들의 손에 쥐어졌고 남은 것은 적의 목을 베는 일뿐이었다. 은채의 활약은 진혁의 계획에 속도를 더해주었고 두 사람의 시너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적들도 마지막 패를 던졌다. 강대만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진혁의 부모님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증거인멸에 박차를 가했다. 은채는 발빠르게 움직여 생존한 증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렸고 진혁은 금융 공격을 시작했다. 강그룹의 주식은 순식간에 하한가로 치솟았고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강대만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절규했다. 진혁은 모니터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부모님의 영전에 바칠 재물이 준비되었음을 알렸다. 은채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보며 승리의 순간을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은채는 강대만의 비밀 금고에서 뜻밖의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진혁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진혁을 위해 남겨둔 신탁 자산에 관한 서류였다. 강대만은 이 자산을 가로채기 위해
사고를 조작했던 것이었고, 진혁은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이 문서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은채는 그를 위로하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은 이 돈이 아니라 진혁의 목숨 그 자체라고 말해주었다. 진혁은 은채의 품에 기대어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들의 유대감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드디어 주주총회 날이 밝았고 은채와 진혁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혁을 광인이라고 생각하며 수군거렸지만 그가 단상에 올라 안경을 벗는 순간 장내에는 정막이 흘렀다. 진혁은 완벽한 발성과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로 강그룹의 경영 실태와 강대만의 죄악을 낱낱이 공개했다. 은채는 그의 뒤에서 관련 증거들을 화면에 띄우며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강대만의 측근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기 바빴다. 진혁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강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선포했고 승리는 완벽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은채와 진혁은 저택의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일단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혁은 은채에게 이 결혼이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자신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하다고 고백했다. 은채 또한 그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평생 그의 곁에서 파트너이자 연인으로 남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배경으로 깊은 입맞춤을 나누며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비극이 아니라 찬란한 희망의 대서사시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해외로 도주하려던 강인호의 행방이었다. 은채는 끝까지 그를 추적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혁은 그녀의 뜻을 존중해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결국 강인호는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강씨 가문의 악행은 그렇게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제 저택에는 더 이상 음침한 기운이 감돌지 않았고 은채와 진혁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투자를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사랑은 승리했으며 그들의 앞날은 밝게 빛났다. 화려한 엘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으며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밀한 탐욕을 주고받고 있었다. 서은채는 짙은 보랏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연회장에 들어섰으나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는 이미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강대만 전무가 야심차게 기획한 글로벌 벤처 투자 프로젝트의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사실은 강진혁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 그를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무대이기도 했다. 은채는 가방 속에 숨겨진 도청장치와 특수통신기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심호흡을 내뱉었고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실실 웃고 있는 강진혁이 서 있었다. 강대만 전무는 단상 위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강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며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청사진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강그룹을 세계적인 투자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하객들의 박수를 유도했고 그 뒤에서 강인호는 은채를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강대만이 믿고 있는 그 완벽한 투자 데이터들이 사실은 강진혁과 서은채가 미리 설계해둔 정교한 가짜 정보의 덫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은채는 샴페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강대만의 연설을 경청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진혁의 낮은 지시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연설이 끝난 후 사교의 시간이 시작되자 은채는 계획대로 강대만의 가장 신뢰하는 금융 파트너인 해외 투자자의 부인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말솜씨로 그들의 환심을 산 뒤 마치 실수인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은밀한 루머를 흘렸다. 은채의 연기는 완벽했으며 정보의 가치를 잘 아는 부인들은 곧바로 남편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연 회장 한쪽에서부터 미묘한 불신과 의구심의 파동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강대만이 공들여 쌓아온 신뢰의 탑에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아주 정교한 일격이었으며, 은채는 상대방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시각 강진혁은 연 회장 구석에서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테이블 위에 음식을 엎지르거나 하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전형적인 망나니의 행동을 연출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저런 미치광이가 강그룹의 직계 후계자라는 사실에 혀를 차며 무시했지만, 그 소라는 은채가 주요 인물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치밀한 계산된 연기였다. 진혁은 바닥에 쏟아진 와인을 닦는 척하며 소매 속에 숨겨진 초소형 태블릿을 꺼내 실시간으로 시장의 반응을 살폈고, 강대만의 관련 주식들이 서서히 매도세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마다 고스트 특유의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었으나 곧바로 다시 멍청한 표정으로 돌아와 하인들에게 투정을 부렸다. 강대만은 진혁의 소란에 눈살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당장 그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은채가 나타나 남편의 발작을 진정시키는 척하며 상황을 교묘하게 통제했다. 그녀는 강대만에게 다가가 남편의 불미스러운 행동을 사과하는 척하면서 그가 가장 민감해하는 투자 수익률, 보장 서류의 허점을 넌지시 언급하여 그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대화했다. 당황한 강대만은 서둘러 서재로 향해 자신의 데이터를 재검토하려 했으나 이미 그곳에는 진혁이 미리 설치해둔 해킹 툴이 작동하여 모든 수치를 조작하고 있었다. 은채는 멀어지는 강대만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곧 그가 스스로 판무덤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진혁은 갑자기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불협화음을 연주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난해하면서도 압도적인 선율로 곡을 바꾸어 장내를 침묵시켰다. 이는 그가 은채에게 보내는 마지막 공격 신호였으며, 은채는 미리 섭외해둔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부실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보냈다. 불과 몇 분 뒤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강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의 고함으로 가득 찼다. 강대만은 서재에서 뛰어나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가 담보로 잡았던 수조 원대의 자산들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수라장 속에서 은채는 차분하게 진혁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의 테라스로 나갔다. 등 뒤에서는 강대만의 절규와 무너지는 제국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주변만큼은 고요한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다. 진혁은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은채를 바라보며 오늘 밤의 작전이 완벽했다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복수가 주는 쾌감보다 그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왔다는 사실에 더 큰 행복을 느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승리의 여신이 그들의 편임을 조용히 증명했다. 강대만은 결국 밀려드는 투자자들의 항의를 견디지 못하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비참하게 연 회장을 빠져나갔으며, 그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강인호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으나 은채가 미리 준비해둔 법무팀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들이밀었다. 은채는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적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화려한 연 회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는 것을 지켜보며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쳤다. 연 회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혁은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남은 강대만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은채는 그의 옆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빛을 발견한 자의 평온함이었다. 진혁은 은채의 손을 꼭 잡으며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것보다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은채는 눈을 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짜 부부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강대만이 마지막 반격을 위해 은밀히 고용한 전문 킬러들이 그들의 차량을 추격하고 있다는 긴급 알람이 시스템에 울려 퍼졌다. 진혁은 즉시 운전대를 잡고 차가운 이성을 발휘하여 도심의 골목길을 질주하기 시작했고 은채는 당황하지 않고 좌석 밑에 준비된 방어 장비를 꺼내 대응 준비를 마쳤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함으로 가득 찼으며 진혁의 천재적인 운전 실력과 은채의 침착한 상황 판단이 빛을 발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며 적들의 포위망을 하나씩 뚫고 나갔고 마침내 안전한 은신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은신처에 도착하자마자 진혁은 은채의 몸 어디에 상처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고 은채는 그런 그를 안심시키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녀는 진혁에게 당신이 곁에 있는 한 자신은 절대 위험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진혁은 그녀의 온기에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지능을 오직 은채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다가올 내일의 더 큰 싸움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강철처럼 빛났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강그룹의 주가 조작, 의혹과 강대만 전무의 구속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으며 재계는 유령 투자자 고스트의 실체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진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마쿠에서 강그룹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 나갔고 은채는 이 사회를 설득하여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을 완료했다. 이제 강그룹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의 놀이터가 아니었으며 진정으로 주주와 직원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은채와 진혁은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들이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은채는 친정 가문인 서진물산의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진혁은 부모님의 사고를 조작했던 진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연고가 되어주었기에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저녁 노을이 지는 저택의 발코니에서 그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지난날의 고난을 추억했고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진혁은 은채에게 이제 더 이상 미친 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강대만은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숨겨둔 사생활을 이용해 제2의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추진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은채는 우연히 면회 기록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아차렸고 진혁에게 경고하며 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혁은 은채의 단호함에 동조하며 이번에는 법적 처벌을 넘어 그들이 다시는 재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매장을 기획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악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복수극은 이제 마무리를 향해 치달으며 더 높은 수준의 카타르시스를 향해 나아갔다. 은채는 사교계의 모든 화려한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이 강그룹의 새로운 실세임을 공고히 했고 진혁은 고스트의 이름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권력 커플이 되었지만 단둘이 있을 때만큼은 평범한 부부처럼 소박한 행복을 즐겼다. 진혁은 은채를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은채는 진혁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며 서로의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나갔다. 그들의 삶은 비극적인 시작과는 달리 매 순간이 기적 같은 축복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겼다. 이 장의 마지막 순간 진혁은 은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다시 한번 프러포즈를 했다. 정략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약속으로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하나가 되었다. 등 뒤에서는 그들이 함께 세운 새로운 기업의 사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희망의 등대처럼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재계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승리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다. 결국 강대만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며 세상은 진실의 위대함에 경탄했다. 은채와 진혁은 시련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더욱 아름답고 강인해졌으며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을 넘어 진리와 정의의 연대로 칭송받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와 자신들의 비전을 선포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발걸음의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긴 밤을 지나 비로소 맞이한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그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완성된 행복의 의미를 마음껏 누렸다. 거대하고 음침한 강씨 가문의 저택 위로 짙은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불길한 징조를 내비치고 있었다. 서은채는 창밖의 무거운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고 그녀의 가느다란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대만이 자신의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으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후로 그녀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편히 놓지 못했다. 저택의 긴 복도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공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며 다가올 거대한 비극을 경고하고 있었다. 강대만은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광기에 휩싸였고 결국 독일에서 악명 높은 심리학자 슈미트 박사를 비밀리에 입국시켰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강진혁의 정신질환을 정밀 진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고문과 약물을 동원해 진혁의 가면을 강제로 벗기려는 잔혹한 계획을 세웠다. 슈미트 박사는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여 진실을 불게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물로 수많은 정적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온 잔인한 고문 기술자나 다름없었다. 은채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으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진혁을 지켜내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했다. 어느 늦은 밤 저택의 지하실은 급하게 개조되어 차가운 수술대와 각종 전자장비가 가득한 고문실로 변모했고 진혁은 강제로 그곳에 끌려가 의자에 묶이게 되었다. 강대만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은채를 그 자리에 강제로 동석시켰는데 이는 그녀가 고통받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사악한 의도였다. 슈미트 박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진혁의 눈동자에 강렬한 빛을 비추며 신경을 마비시키는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했고 진혁의 몸은 거친 경련과 함께 심하게 흔들렸다. 은채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아내야 했고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으나 적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다. 진혁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정신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약물의 독성은 그의 뇌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환각과 환청을 유발하기 시작했다. 슈미트 박사는 낮은 목소리로 진혁의 귀에 속삭이며 그가 숨기고 있는 고스트의 정체와 투자 비자금의 행방을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진혁은 오직 멍한 표정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만을 내뱉었다. 강대만은 진혁의 완강한 버티기에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은채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진혁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녀의 얼굴을 칼로 긋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진혁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동안 분노로 번뜩였으나 그는 은채의 간절한 눈빛을 잃고 다시 무기력한 광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은채는 자신의 목에 차가운 칼날이 닿는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오직 진혁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그에게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다. 그녀는 강대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이런 짓을 저지를수록 법적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뿐이라며
당당하게 맞섰고 그녀의 기백은 오히려 가해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강대만은 은채의 담대함에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며 칼날을 더욱 깊게 눌렀고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서는 붉은 선혈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진혁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은채의 희생도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슈미트 박사는 진혁의 심박수와 뇌파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하며 그가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더욱 강력한 전기 충격 요법을 시행하려 장비를 가동했다. 거대한 전류가 진혁의 몸을 관통할 때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을 뒤틀었고 은채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갑자기 강대만의 팔을 물어뜯으며 옆에 있던 독한 소독약 병을 깨뜨려 슈미트 박사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지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짧은 틈을 타 은채는 진혁의 결박을 풀려했으나 곧바로 달려든 경호원들에 의해 바닥에 처참하게 내팽개쳐지고 말았다. 강대만은 분노에 차서 은채를 발로 걷어차며 그녀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으나 그 순간 지하실의 조명이 모두 꺼지며 정적이 감돌았고 어둠 속에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바보 같은 말투가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처럼 낮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완벽한 포식자의 목소리였다. 진혁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슈미트 박사의 급소를 타격하여 그를 기절시켰고 순식간에 경호원 2명을 제압하며 은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보호했다. 그는 은채의 상처난 목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차가운 살기를 내뿜었다. 하지만 진혁은 아직 외부의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억제하며 은채의 귓가에 조금만 더 견뎌달라는 애절한 부탁을 남긴 채 다시 쓰러지는 연기를 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강대만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했으나 진혁과 은채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슈미트 박사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실험이 실패했다고 판단하여 일단 2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감금하고 다음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은채는 어두운 방에 홀로 갇혀서도 진혁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가 남긴 짧은 메시지를 되새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진혁은 미리 심어두었던 고스트팀의 요원들을 저택 내부로 침투시켜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은채가 갇힌 방의 문을 열어 그녀를 구출했다. 그는 은채를 안고 저택의 비밀 통로를 통해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특수 구급차에 그녀를 태워 안전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혁은 병상에 누운 은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여 그녀를 고통받게 했다고 자책했으나 은채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도울 수 있어 행복했다고 화답했다. 2사람의 사랑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하고 견고한 성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은채의 헌신적인 희생을 지켜본 진혁은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강대만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최종 병기인 리바이어던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모든 자본력을 집중시켜 강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무차별적인 금융전쟁을 선포했다.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강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하락하며 대혼란에 빠졌고 강대만은 자신의 개인 자산마저 압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진혁은 모니터 화면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들을 적들의 비명소리를 승리의 찬가로 여기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령을 내렸다.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은채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강대만의 몰락 소식을 접하며 비로소 긴잠에서 깨어난 듯한 평온함을 느꼈고 그녀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축하했다. 진혁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 뒤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병실을 찾아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모든 어둠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은채에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녀의 당당한 남편으로서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전하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강대만은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진혁의 부모님 사고에 관한 조작된 증거물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려 시도하며 끝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은채는 미리 이 상황을 예측하고 해커들을 동원해 금고의 디지털 기록을 실시간으로 복제하여 복구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강대만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진혁은 부모님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 오열했고 은채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제 부모님께서도 하늘에서 편히 쉬실 것이라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들의 앞날은 축복으로 가득 찼다. 강대만은 결국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진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세상은 이미 그의 진면목을 알아차리고 싸늘한 외면을 보냈다. 슈미트 박사 역시 국제형사 경찰기구에 의해 체포되어 그동안 저질러온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며 강그룹의 부패한 세력들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진혁은 그룹의 임시 회장직을 맡아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며 주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고 은채는 그룹의 법무 및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서 재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진혁과 은채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제주도의 조용한 별장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진혁은 은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보다 그녀의 웃음 한 번이 더 소중하다는 달콤한 고백을 건넸고 은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동맹군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는 유일한 연인이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이라는 걸음을 먹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은채는 별장에서 지내는 동안 진혁이 그동안 숨겨왔던 다정한 면모들을 발견하며 매일같이 새로운 설렘을 느꼈고 진혁 역시 은채의 세심한 배려에 큰 감동을 받으며 인간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들은 아침이면 함께 숲길을 산책하고 밤이면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미래의 자녀 계획이나 소박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범한 부부로서의 행복을 만끽했다. 진혁은 은채를 위해 직접 서투른 솜씨로 요리를 해주기도 했고 은채는 그의 우스꽝스러운 앞치마 차림을 보며 배꼽이 빠지도록 웃으며 진정한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에게 닥쳤던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는 따스한 봄볕만이 그들의 삶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진혁은 은채를 데리고 부모님의 묘소를 방문하여 강대만의 몰락과 자신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고하며 부모님의 넋을 기리는 장엄한 의식을 치렀다. 은채는 시부모님의 묘비 앞에 정중히 인사하며 진혁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에 불어온 시원한 바람은 마치 부모님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그들의 뺨을 스쳤고 두 사람은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미소 지었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강그룹 본사의 대외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대한민국 재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운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실내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정장을 갖춰 입은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서은채는 회의장 입구에 서서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자신의 남편인 강진혁과 함께 쌓아온 인고의 시간들이 오늘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한 검은색 정장은 오늘 벌어질 처절한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듯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이성과 결연한 의지로 빛나며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 강대만 전무는 단상 중앙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곧 이 거대한 제국의 절대적인 주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주요 주주들을 돈과 협박으로 포섭했다고 믿고 있었으며 강진혁의 정신질환을 근거로 경영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옆에 앉은 강인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은채를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제 곧 모든 것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회의장 내부의 분위기는 강대만의 승리로 기울어진 듯 보였으나 은채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자리에 앉아 시계바늘이 운명의 시간을 가리키기만을 기다리며 고요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대만은 가식적인 목소리로 강그룹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부적격한 상속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강진혁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조작된 정신감정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며 진혁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임을 강조했고 장내에는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은채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청하며 강대만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조작인지를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대만이 지난 세월 동안 진혁을 억압하고 강제로 정신약물을 투여하려 했던 증거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장내에 모인 주주들의 양심과 이성에 호소하는 대담한 전략을 펼쳤다. 장내가 은채의 폭로로 인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할 때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갑자기 열리며 눈부신 조명 사이로 한 남자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들어와 모든 이의 시선을 강탈했다. 그는 평소의 지저분한 옷차림과 멍청한 웃음기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완벽하게 핏이 떨어지는 차콜 그레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으며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회의장 전체를 단숨에 장악해버렸다. 강진혁은 더 이상 광인이 아니었으며 그의 눈빛은 전설적인 투자자 고스트로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호령하던 그 차가운 지성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강대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을 떨며 저놈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진혁은 단상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강그룹의 직계 후계자이자 현재 최대 주주인 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실소유주임을 선언하며 법적 대리인을 통해 지분 증명서를 공개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왜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남아야 했는지에 대해 짧지만 강렬한 일침을 날렸고 강대만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회사를 찬탈하려 했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고발했다. 은채는 진혁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고해상도, 영상과 녹취 기록들을 대형 화면에 송출하며 강대만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장내는 분노와 경악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강대만은 자신의 몰락을 직감하고 도망치려 했으나 은채가 미리 요청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쳐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수갑을 채웠다. 강대만이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진혁은 비로소 10년 넘게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는 은채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승리의 기쁨보다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으로 충만한 순간을 공유하며 주주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진혁은 주주들 앞에서 강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청산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유령이 아니라 당당하게 빛의 세상으로 나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고 은채는 그의 곁에서 영원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임을 다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회장실에 앉아 부모님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마침내 정의를 바로 세웠음을 보고했고, 은채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그가 짊어지고 왔던 거대한 짐을 함께 내려놓아 주었다. 강그룹은 진혁의 천재적인 경영 전략과 은채의 정교한 법률적 보조 아래 단기간에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며 재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강인호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 역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며, 세상은 진실의 위대함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의 복수극은 이렇게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었으며,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은 이제 더 큰 행복을 위한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진혁과 은채는 두 사람만의 진정한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이 사랑하셨던 바닷가 저택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정략 결혼이라는 비극적인 시작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으며, 그들의 눈동자에는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다. 진혁은 은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보다 그녀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했고, 은채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이제는 아픔 없는 세상에서 함께 행복만을 꿈꾸자고 화답했다.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투자 전문가로서의 탁월한 감각을 발휘하여 소외된 계층을 돕는 대규모 사회 환원재단을 설립했고, 은채는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며 사회적 존경을 한몸에 받는 모범적인 경영인 커플로 자리매김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들이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 되었으며,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매만지며 매 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으며 오직 진증린, 징, 징, 긍, 징리, 리, 탄한, 영혼을,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전설이 되었다. 에필로그로 진혁은 어느 날 밤 은채를 위해 정원에 수천 개의 전구를 설치하여 은하수 같은 야경을 선물하며 다시 한번 그녀를 감동시켰고, 두 사람은 그 빛의 바닷속에서 춤을 추며 영원한 행복을 만끽했다. 진혁은 은채의 귀에 대고 당신이 나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고 속삭였고, 은채는 웃으며 자신도 당신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행운아 라고 답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세상은 그들의 진실한 사랑 앞에 고요하게 숨죽이며 축복을 건넸다. 긴 여정은 이제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들의 찬란한 인생 드라마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며,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미래의 일기는 매일매일이 기적과 환희로 가득 찬 행복의 연속일 것임이 분명했다.